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위 안에 흩어져 퍼져 있는 정도입니다. 확률 변수는 랜덤 베리에이블이라고 해서 이 랜덤이라는 것은 무엇일지 모르겠다, 무엇이 나오는지 모른다, 이런 뜻도 내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variable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률 현상의 기인의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수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뭔가 변하는 값을 취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확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만 가능한 결과들 중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확률 변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결과들 목록을 알고 있어요. 이 나올지는 알지만 그 중에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값이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변하는 수라는 것입니다. 자, 아직 느낌이 안 오시죠? 저희가 예를 통해서 보도록 할까요? 확률 변수라는 것은 예를 들면 동전을 2번 던질 때, 이게 확률 현상으로 보시면 돼요. 자, 동전을 2번 던진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 알아요. 동전은 앞면, 뒷면을 가지고 있고 2번 던지기 때문에 앞면이 2번 나오거나 뒷면이 2번 나오거나 아니면 앞면, 뒷면 또는 뒷면, 앞면 순서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4가지 결과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중에서 내가 동전을 던져서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확률 분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확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값과 그 값을 취할 확률의 대응관계로 표시한 것을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볼 앞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러한 확률 분포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분포라는 것은 내가 이 확률 변수를 봤을 때 무엇이 나올지 알고 있다 그랬죠. 그것의 모든 값들과 그 값이 취할 수 있는 확률의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 동전을 2번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대해서는 나올 수 있는 결과가 0, 1, 2예요. 더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확률을 봤을 때는 4가지 경우 중에서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건 1,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것은 2가지인데 그래서 4가지 중에서 2가지니까 2분의 1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면이 2번 나오는 것은 4가지 중에 또 1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과 그 확률을 대응관계 표로 나타낸 것을 저희가 확률 분포라고 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 확률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산형 확률 분포와 연속형 확률 분포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이산형과 연속형 확률 분포를 서로 구분하고 또 각각의 특징을 묻고 있는데요. 먼저 이산형 확률 분포를 보면 discrete라고 해가지고 확률 변수가 몇 개의 한정된 가능한 값을 갖는 분포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확률 분포도 0, 1, 2라고 하는 3가지만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경우 이산형 확률 분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각각의 사건은 서로 독립이어야 합니다. 자, 예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항 분포, 베르누이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항, 베르누이, 기하, 포화성. 자, 연속형 확률 분포라는 것은 여기 연속, continuous죠. 확률 변수의 가능한 값이 무한계로 사실상 셀 수 없을 때를 말하고요. 예를 들면 정규 분포, 지수 분포, 연속 균일 분포, 카이-제곱 분포, F 분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산형 확률 분포의 종류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요. 베르누이 분포, 이항 분포, 기하 분포, 포화성 분포가 포함됩니다. 이 중에서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산형 확률 분포예요. 자,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정의를 보게 되면 실험 결과 두 가지 중 하나로 나오는 시행의 결과를 0 또는 1값으로 대응시키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아래식을 만족하는 확률 변수 x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의미한다. 베르누이 분포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그 결과가 0인 경우의 확률을 Q, 1인 경우의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 P가 확률이니까 0에서 1까지의 값 중에서 어떤 값일 거고요. 이때 Q가 1-P라는 것을 만족한다면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모수가 하나이고요. 서로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실험의 반복적 실행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입니다. 베르누이 분포의 예를 보게 되면요.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올 확률. 자, 그러면 얘는 앞면 아니면 뒷면이죠. 앞면이 나오거나 앞면이 아니면 뒷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P를 2분의 1이라고 했을 때 Q가 2분의 1이 되죠. 주사위를 던져서 4의 눈이 나올 확률. 4가 나오거나 4가 아닌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P를 6분의 1이라고 했을 때 Q는 6분의 5가 되는 것이고요. 주사위를 던져서 4 또는 5의 눈이 나올 확률.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4 또는 5가 아닌 1, 2, 3, 6이 나올 확률이 Q가 되죠. 자, 그래서 P는 3분의 1, 이때 Q는 3분의 2가 되어서 이렇게 P하고 Q를 보고 베르누이 분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항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항 분포는 서로 독립된 베르누이 시행을 n회 반복할 때 성공한 횟수를 x라고 하면 이 성공한 x의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는 확률 변수를 k라고 했을 때 n하고 p라고 하는 두 개의 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 k가 이 이항 분포라는 것은 n과 p라는 두 개의 모수를 갖고 있다라고 표기를 할 수 있고요. n이 1일 때의 이항 분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항 분포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는 식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E라는 것이 기대값, V라는 것이 분산에 관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n하고 p를 곱하면 이항 분포의 기대값이 되고, 그 다음에 n하고 p를 곱한 다음에 이 p는 성공할 확률이죠. 그리고 1 빼기 p는 반대로 실패할 확률이에요. 우리 베르누이에서 2다 아니다. 그렇죠? 0과 1로 표기되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1 빼기 p라는 것이 q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가 성공이니까 반대로 1 빼기 p는 q가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p 곱하기 그 다음에 1 빼기 p 하는 것이 분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항 분포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전을 50번 던져서 이렇게 횟수가 나와줘야 되고요. 앞면이 나올 경우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그 성공하는 것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n이 50이고 그 다음에 동전은 앞면하고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이 나올 경우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나오는 눈이 5일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 n은 10이 되고 주사위 눈은 6가지니까요. 그 중에서 5가 나온다? 이것은 6분의 1이죠. 그리고 타율 3할인 타자가 100번 타석에 들어서면 안타를 얼마나 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 n은 100이고요. 그 다음에 p는 0.3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항분포인 경우는 n하고 p 두 가지 모수를 갖는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하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 x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지집합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1, 2,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0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도를 해야 저희가 성공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의 의미가 시도를 했는데 바로 성공한 거고요. 2라는 것은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 성공했다 이런 뜻이고요. 3이라는 것은 앞에 두 번은 실패했고요. 세 번째 성공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분포에서는 또 다른 한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할 때까지 실패한 횟수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y는 성공한 위에서 나온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 빼기 1의 분포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기 세 번째 성공을 했다는 건 앞에 두 번의 실패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 빼기 1, 이 1은 성공의 의미죠. 그래서 성공했을 때까지 시도한 횟수에서 하나를 빼주면 실패한 횟수가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으로 기하분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지지집합은 0, 1, 2 같은 것이 되죠. 이 0이라는 것은 처음에 한 번 시도를 해서 성공을 바로 하게 되면 실패한 경험이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에 대해서 X번 시행 후 첫 번째 성공을 얻을 확률, 이것을 X라는 것, 이게 X의 분포예요. 그 다음에 tilde G의 확률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확률을 구하는 함수를 살펴보면 1-P라는 것이 실패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P가 성공에 대한 확률이니까요. 이 실패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x-1 이거는 실패 횟수예요. 그래서 실패 확률에다가 실패 횟수를 이렇게 승수로 가지고 있게 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성공에 대한 확률인데 성공은 딱 한 번 일어나죠. 그래서 이 위에다가 1승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구해주게 되면 이 기하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 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실패 횟수에 대해서도 참고로 살펴보게 되면 실패에 대해서는 이 x가 이제 실패에 대한 횟수니까요. 1-p 실패에 대한 확률에 실패에 대한 횟수, 승수 곱하기 성공 확률 해주시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A라는 야구 선수의 홈런 칠 확률이 5%일 때 이 선수가 X번째 타석에서 홈런을 칠 확률 분포는 이라고 한다면 이 X에 대해서는 여기 지지집합 보시면 1, 2, 3, 4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을 여기에 있는 이 P라고 돼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홈런을 칠 확률이 5%다. 그럼 성공할 확률이 5%다 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 식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x가 1이라고 했을 때 1-p는 0.95죠. 그리고 x가 1이니까 1 빼기 1 하면 0승이에요. 그래서 얘는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p라는 것은 우리 여기 성공할 확률이니까 0.05죠. 그래서 여기 x가 1인 경우에는 0.05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래서 이 2라는 것은 처음에 실패하고 두 번째 홈런 칠 거. 이 3이라는 것은 두 번 실패하고 세 번째 홈런 칠 확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하분포를 보게 되면 처음에 시도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화송 분포입니다. 포화송 분포는 단위 시간이나 단위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분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위 시간, 단위 공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나 어떠한 공간에서 어떤 사건이 몇 번 발생할 것인가를 표현하는 것인데, 주로 특정 기간 동안 사건의 발생의 확률을 구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표기법은 이렇게 변수 이름 써주고 tilde 표시하고 POIS라고 하는 포화송의 약자를 쓰고 가로 속에 n과 p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이때 n이라는 것은 횟수, p는 확률이죠. 자, 그리고 이 포화송 분포에 대한 확률 분포식을 보게 되면 람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람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횟수에 대한 기대값이고요. 이 x는 횟수죠. 자, 그래서 여기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식에 대입을 해서 구한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금 이 식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구해보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포화송의 예를 보게 되면 어느 AS 센터에 1시간당 평균 120건의 전화가 온다. 이때 1분 동안 걸려오는 전화 요청이 4건 이하일 확률은, 어느 가게에 1시간당 평균 8명의 손님이 온다. 이때 1시간 동안 손님이 10명 올 확률은, 자, 이런 것을 구할 때 포화송 분포를 사용한다는 것이고요. 확률은 이 x라는 것이 람다하고 같을 때 최대가 되고, 이 x가 커질수록 또는 람다에서 멀어질수록 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0에 접근을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 px는 k, 그래서 x는 x라고 안 하고 k라고 줬어요. 그때 확률이에요. 그리고 여기 k라고 나타낸 것이 저희들은 여기 x입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1일 때와 람다가 4일 때와 람다가 10일 때, 이 k하고 동일한 부분에서 확률이 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이산형 확률 분포 중 모수가 하나며 서로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실험의 반복적 실행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모수 하나인 거, 대표적인 거 베르누이 분포죠. 자, 베르누이 분포는 모수가 하나고 서로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실험을 반복적 실행을 확률 분포로 나타낸 것이다. 이항 분포는 연속적인 베르누이 시행을 거쳐 나타나는 확률 분포였고, 기하 분포는 베르누이 시행에서 처음 성공까지 시도한 횟수였죠. 각각의 핵심어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서로 반복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실험이라는 거고, 여기서는 베르누이 시행을 거쳐 나타나는 확률 분포인데 여러 번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항 분포는 모수가 2개였어요. n과 p. 그리고 기하 분포라는 것은 이제 처음 성공할 때까지의 시도, 횟수. 그 다음에 우리 포화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 단위 공간,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다. 다음 중 이산형 확률 분포가 아닌 것은? 자, 이산형 확률 분포 우리 4가지 봤죠? 무엇이었죠? 베르누이, 이항, 기하, 포화송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수 분포라는 것은 연속형 확률 분포에 포함되죠. 3번, 이항 분포가 주어진 횟수의 시행 중에서 사건 횟수에 적용되는 분포임에 반해 단위 시간당 또는 단위 공간당 사건 발생 횟수에 적용되는 분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항 분포에서도 저희가 횟수에 대한 개념이 있었죠? 여러 번 반복해서 뭔가 성공할 횟수. 자, 그런데 이 단위 시간, 단위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포화송이죠. 그래서 답은 포화송이고요. 포화송에서는 단위 시간, 단위 공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특정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횟수, 보험회사에 가입된 20만 명 가운데 심장병으로 1년 동안 5명 이상 사망할 확률, 이런 것을 구할 때 포화송을 사용한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대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 x에 가능한 모든 값들의 가중 평균을 의미합니다.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 같은 경우는 이 x라고 해서 여기 있는 x 이게 값이고요.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그 x에 대한 확률과 x값을 곱해서 누적한 것이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이에요. 자, 그리고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은 적분기호 보이세요? 그래서 x 곱하기 fx의 dx 해서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은 보아두시면 좋지만 우리들에게 구하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올 수 있느냐? 여기 있는 이산적 확률 변수의 기대값에 대한 식을 찾거나 아니면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자, 주사위 한 개를 반복해서 던질 때 나타나는 기대값. 여기에서는 지금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이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이죠. 그리고 그때의 확률이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다 더해서 보게 되면 3.5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산적 확률 변수의 기대값입니다. 식을 좀 더 자세하게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x라는 것을 k가 1부터 n까지 여기에서는 주사위가 나타낼 수 있는 값이 1부터 6까지니까 k는 1부터 6까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값 x, k라고 하는 게 x의 1번, x의 2번, x의 3번이 되는데 그게 이제 1, 2, 3, 4, 5, 6이에요. 그리고 x가 그 1, 2, 3, 4, 5, 6일 때의 확률이 fx가 되는 거죠. 자, 이산형 확률 변수의 기대값 계산식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중평균이니까 그 값하고 fx 확률하고 곱해서 다 더해주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기대값 식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